봄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날이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마을 언덕 아래에선 새들이 노래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누구도 몰랐다. 그날 한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짧게 스쳐갈 줄은. 그녀의 이름은 서윤. 29. 9달 된 아이를 품은 채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의사는 괜찮다고 했다. 조심하면 무리 없이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다. 아이의 아버지와 끝내 결혼을 하겠다고. 이 세상에 오기 전 아기에게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첫날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침에 집은 분주했다.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만지며 웃던 얼굴, 그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잠그던 어머니의 손. 그 손끝에는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묻어 있었다. 혹시라도. 그 생각이 어머니의 마음을 조용히 조여왔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작은 마을의 하얀 교회. 유리창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반짝였다. 하얀 천, 하얀 꽃, 하얀 드레스. 모든 게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서유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 누구보다 환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함께 있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서약이 시작됐다. 목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그 순간 서유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남기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순식간이었다. 하얀 드레스가 바닥에 흩어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시간이 멈췄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삑삑. 기계음만이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그리고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요라는 말. 그러나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결혼식이 시작된 지 불과 40분 만이었다. 그 품 안에는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가 함께 있었다. 결혼식장은 곧 장례식장이 되었다. 축복의 꽃이 검은 리본으로 바뀌었고 웃음소리 대신 흐느낌이 흘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딸의 사진을 바라봤다. 너무 예쁘다, 우리 딸. 그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무리해서 그런 거래. 몸이 약했대. 운명이었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딸은 전날까지 멀쩡했다. 웃었고 아기 이름을 정했고 민서라는 이름이 좋다고 했다. 그런 딸이 하루 만에 세상에 없었다. 밤이 되자 집안은 정막에 잠겼다. 촛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딸의 방문을 열자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서랍 속엔 초음파 사진 한 장, 그 밑엔 짧은 쪽지 한 줄. 엄마, 이제 행복해질 거야. 그 말이 어째서 그렇게 슬프게 들리는 걸까? 새벽녘 어머니는 깨달았다. 딸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날 결혼식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딸의 눈빛 속 불안, 신랑의 초조함,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침묵 속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다. 왜 그날이었을까? 어머니는 결심했다. 딸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따라가 보기로. 그 결심이 곧 모든 진실을 향한 첫 발자국이 될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다. 장례가 끝난 집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사람들은 떠났고 남은 건 사진 한 장과 타다 남은 향 한 줄기. 그 향이 꺼지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방문을 열고 앉아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서윤이 남긴 마지막 흔적. 혹시 일이 생기면 들어봐. 그렇게 써있던 메모가 함께 있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나 무서워.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걸까? 그리고 짧은 숨소리.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머니는 몸이 떨렸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걸까? 결혼 전날 서윤의 표정이 스쳐갔다. 그 미소는 기쁨이라기보다 결심 같았다. 며칠 후 병원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인은 신부전. 원인 불명. 불명. 그 두 글자가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딸은 건강했다. 의사도 이상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죽었을까? 어머니는 결혼식 영상을 다시 꺼냈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딸은 웃고 있었다. 그 뒤편 신랑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시계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그 후 몇 초 뒤 딸은 쓰러졌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조여왔다. 사위는 장례가 끝나자 사라졌다. 연락은 닿지 않았다. 그의 흔적은 마치 지워진 듯 했다. 그 집, 그 번호, 모든 게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생각했다.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구나. 하루, 또 하루. 슬픔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잊으라 했지만 어머니는 잊을 수 없었다. 딸이 남긴 목소리가 매일 밤 귓가에 울렸다. 엄마, 나 무서워. 그녀는 교회로 향했다. 딸의 결혼식을 진행했던 곳.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날 신부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어요. 이건 약속이 아니었잖아요. 그 말만 기억납니다. 약속?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구와 한 약속이었을까? 그 약속이 무엇이었길래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어머니는 딸의 휴대폰을 다시 켰다. 잠금이 걸려 있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901. 서윤의 생일이었다. 휴대폰이 열리고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신랑과 함께 찍은 셀카. 그 뒤편 유리창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비쳤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열했다. 두려움, 분노,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하지만 울음 뒤엔 결심이 남았다. 딸의 죽음 뒤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확신. 그녀는 속삭였다. 유나, 엄마가 찾아낼게. 이제 슬픔은 멈췄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진실을 향한 싸움이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하루는 탐문으로 시작됐다. 서윤의 친구들, 동료, 병원,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도왔던 웨딩업체까지 모두를 찾아다니며 물었다. 혹시 윤희가 뭔가 힘들어하던 거 기억나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밝았고 친절했고 언제나 웃었다고 했다. 하지만 단 한 명, 서윤의 직장 동료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 이상했어요. 결혼식 미루자고 했거든요. 근데 신랑이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찔렀다. 왜 안 됐을까? 아이를 낳고 해도 되는 결혼을 그토록 서두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연은 더 말했다. 윤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알면 안 돼. 그 말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딸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 비밀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걸까? 며칠 뒤 어머니는 경찰서를 찾았다. 딸의 죽음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담당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범죄 흔적은 없습니다. 신부전으로 인한 급사로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약을 먹였는지 찾아주세요. 형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약이라뇨? 내 딸은 건강했어요. 결혼식 날까지. 그날 밤 어머니는 결혼식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딸이 쓰러지기 직전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 컵이 비어 있었다. 신랑이 직접 건네던 컵. 그 장면이 어머니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딸의 친구를 통해 신랑의 직장을 알아냈다.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된 명함은 모두 위조였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결혼, 사랑, 그리고 신뢰.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딸은 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려 했을까? 며칠 뒤 어머니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 그만 알아보세요. 서윤 씨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화는 끊겼다. 공포가 밀려왔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딸의 죽음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유나, 미안해. 엄마는 이제 진실만 봐. 며칠 뒤 어머니는 딸의 휴대폰 안에서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했다. 그중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계약은 결혼식 당일 조건 충족 시 해제. 계약? 무슨 계약이란 말인가?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면 무언가가 풀리고 누군가는 얻는 거래. 그리고 딸은 그 거래의 도구였다. 그녀는 그날 밤 신랑의 본가를 찾아갔다. 오래된 단독주택, 닫힌 대문, 불이 꺼진 창문 사이로 낡은 액자가 보였다. 그 속엔 신랑과 다른 여자, 그리고 아이의 사진. 아이의 나이는 서윤이 품은 아기와 비슷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이 터졌다. 그는 이미 가정을 가진 남자였구나. 딸은 속은 게 아니었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결혼을 미뤘던 것이다. 딸은 자신이 사랑한 남자의 거짓을 알았고, 그럼에도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어 결혼을 택했다. 그게 마지막 희생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도 깨달았다. 사랑을 믿고 끝까지 지켜내려 한 여인.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비극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딸의 죽음은 세상의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졌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은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로 다시 타올랐다. 서윤 씨의 사건 저도 알아요. 그 목소리는 젊은 여자였다. 자신을 하은이라 소개했다. 그녀는 신랑의 전 연인이었다. 그 사람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요. 하은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과 임신을 이용해왔다는 것. 보험의 수익자는 언제나 자신이었다. 서윤 씨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도망치려 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몸이 굳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딸은 도망치려 했고 그는 막았고 그날 결혼식장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의 종결이었다. 어머니는 경찰에 다시 자료를 넘겼다. 통화 기록, 메시지, 보험 내역, 영상. 그리고 마침내 남자는 체포되었다. 범행 동기는 보험금 사기.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습니까?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날 어머니는 무거운 하늘 아래서 혼잣말을 했다. 유나, 이제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 너는 아이를 지키려 했던 거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딸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엄마, 혹시 내가 못 돌아오면 이 아이 이름은 꼭 민서로 해줘. 이 세상 어디에 있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길.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결심했다. 딸의 아이를 대신 키우겠다고.
뱃속에서 세상 보지 못한 그 생명, 그 아이의 이름은 민서였다. 시간이 흐르고 작은 무덤 앞에 새 이름이 새겨졌다. 서윤 그리고 민서. 꽃잎이 흩날리며 바람이 속삭였다. 엄마, 이제 울지 마요.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비극의 끝은 진실이었고 진실의 끝에는 사랑이 있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유나, 너의 사랑은 아직 여기 있어. 시간은 잔인하게도 모든 것을 조금씩 잊게 만든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만은 예외였다. 서윤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흰 드레스, 아기 옷, 초음파 사진, 그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그녀는 매일 그 방에 들어가 조용히 인사를 했다. 유나, 잘 지내지? 대답은 없었지만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언제나 따뜻했다. 서윤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뉴스와 기사로 떠들썩했지만 진실이 드러난 뒤 사람들은 서서히 잊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딸의 이름으로 작은 생명 나눔 재단을 만들었다. 이름은 윤앤드 민서 재단.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세상, 그들이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공간이었다. 어머니는 병원과 산모보호소를 찾아다니며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들을 도왔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언젠가의 서윤을 보았다. 괜찮아요. 세상은 아직 따뜻해요.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쌌다. 어느 날 재단의 편지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편지를 열자 짧은 글귀 하나. 서윤 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녀 덕분에 한 생명이 구해졌어요. 그리고 초음파 사진 한 장. 새로운 생명이 있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유나, 봤지?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어. 그날 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내 딸.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꽃이 다시 피었다. 하얀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서윤의 결혼식이 떠올랐다. 그날은 비극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의 시작이 되었다. 그녀는 교회를 다시 찾았다. 그날의 결혼식장이었던 그곳. 새하얀 꽃이 다시 피어 있었다. 목사가 조용히 말했다. 하나님은 그녀를 데려간 게 아니라 그녀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웃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딸의 묘 앞에 작은 편지를 놓았다. 유나, 이제 너를 보내줄게. 하지만 너의 사랑은 이 세상에 남아 계속 피어날 거야. 그리고 향 하나를 피웠다. 향내가 하늘로 올라가며 하얀 연기가 구름에 닿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리고 햇살이 무덤을 비췄다. 어머니는 속삭였다. 민서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 말 속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엔 흰빛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재단은 커졌고 도움을 받은 산모와 아이들이 매년 봄마다 모여 서윤과 민서를 기리는 작은 행사를 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느꼈다. 유나,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날 한 여자가 다가왔다. 혹시 민서 재단의 김 선생님이신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덕분에 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여자의 품에는 5살 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서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요, 예쁜 이름이에요. 아이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따뜻했다. 마치 윤희의 손 같았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어머니는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액자 속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유나, 이제 정말 편히 쉬어. 그리고 속삭였다. 사랑해. 그 말에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리며 방 안을 따스하게 감쌌다. 밤이 찾아오고 별빛이 창가에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잠이 들며 꿈속에서 딸을 보았다. 서유는 하얀 옷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옆엔 작은 아기가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나 걱정하지 마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새벽이 오고 새들이 노래했다. 그 노래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이제 그녀의 삶엔 슬픔보다 감사와 사랑이 남았다. 그녀는 매일 꽃을 심고 새 생명을 품은 이들을 돕고 딸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하나의 치유가 되었다. 결혼 40분 만에 세상을 떠난 딸.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시간보다 길었고 죽음보다 깊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살아 있었다. 하늘 위에서 서윤이 미소 지었다. 그 옆에서 아기 민서가 손을 흔들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사랑은 때로 눈물 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